정부가 지난 4일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 대책이 우리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선영 리얼피에셋 이사와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84 부동산 대책 요점을 정리해보면 서울을 비롯한 이 수도권에 13만 2천 호의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이번 정부 발표를 좀 간결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번 발표된 대책 내용을 좀 보면은요, 지난 5월 6일 발표했던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7만 호, 그리고 기존에 계획됐었던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 호에 더불어서 신규 공급을 서울권역에 14만 2천 호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고요.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뭐 태릉 골프장이라든가 캠프 부지 이런 군부지나 이전기관 부지를 활용한 신규 택지 발굴, 그리고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기존 사업지를 구밀화해서 추가적인 공급하는 부분, 그리고 정비 사업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도심 공급 확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비 사업 공공성 부분인데요. 네. 그 14만 2천 호 중에 7만 호가 바로 여기 공공 개발 부분에서 공급할 계획인데요. 이건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공공 재건축과 공공 재개발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 재건축으로 5만 호, 그리고 공공 재개발로 2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재건축의 경우에는 이제 50층을 허용을 해서 좀 공공 재건축으로 추진을 하고, 정비구역에서 이제 해제됐거나 아니면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들을 공공 재개발로 좀 활성화시키겠다. 사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서울 핵심 지역 내에 공급이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처럼 이 집값에 거품이 잔뜩 끼어져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낮춘 새 아파트가 나와도 주변 집값만 자극돼서 오히려 인근 아파트 값과 또 땅값이 상승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이제 그런 현상은 이미 공급 얘기가 시작된 이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가 나오면서 뭐 세곡동이라든가 내곡동 일대 이제 시세가 굉장히 뜨거워지기도 했고요. 네. 재건축 용적률 완화 얘기가 언급이 된 이후에는 뭐 음마나 잠실지공 같은 경우가 아파트 호가가 막 올라가기도 하고, 또 태릉 골프장 얘기 나오면서 그 일대 시세가 들썩댔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음. 사실은 과거에 뭐 판교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이런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면 항상 따라왔던 현상이기도 하지만, 네. 이제 문제는 공급이라는 것이 계획과 동시에 바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주변 이제 집가가 오르고 인근의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것은 선반영이 되지만 음. 실질적인 공급은 몇 년 뒤에는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 대책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얼마나 적시적절하게 공급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아마 이 문정부 임기가 반을 넘어서야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원하는 주요한 곳에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 발표됐다는 것이 좀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럼 8월 4일 발표된 이 추가적인 대책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인천, 부천, 또 김포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이번 대책에서 인천과 김포나 이제 부천 일대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3기 신도시 공급 부분이고요. 이것은 이미 기존에 발표가 됐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에서 용적률 상향이나 공밀화를 통한 공급 물량 확대가 사실 내용이 있었는데요. 어, 이게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물량이 좀 줄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뭐 한 2만 4천 호 정도가 추가적인 공급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어, 사실 인천이나 부천 일대에서는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 그렇게 달가운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추가적인 물량이 적게 발표됐다라는 것은 일대 부동산 시장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이 그렇다면 실수요자를 위한 어떤 그런 공급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아쉽게도 이번 대책은 너무 막연한 대책, 그리고 지자체와의 음. 구체화된 협의 없이 뭐 이럴 수도 있다, 저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았던 부분이 좀 많이 실망스러웠던 부분이고요. 네. 특히나 이제 가장 골자가 됐던 서울권역의 주택 공급 부분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논란에 지금 뜨거운 감자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실제 공급 대책이 발표된 직후에 서울시에서도 별도 브리핑을 통해서 다른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강남이나 목동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적인 이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서울의 가장 매력적인 어떤 입지에 있는 강남 음. 아파트라든지 목동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용적률을 아무리 높여서 사업성을 올린다 해도 뭐 기부 체납을 통해서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을 많이 넣어주면 아파트의 가치가 하락할 것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동의가 설령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공공 재개발이 또 진행이 잘 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이밍적으로 이게 너무나 늦지 않은 대책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많은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요. 좀 적절한 시기에 공급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이번 그 문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선영 리얼패셋 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